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인문학, 오늘 제 37편째를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인성 공식 7개 기둥 중에서 오늘 4번째 기둥, 조직의 특성이고요. 조직의 특성 중에서 7가지의 조직의 특성 중에서 2번째라고 할 수 있는 생존 경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소제목을 저러지만도 못한 조직인 탈피하기,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37편은 여러분이 곱씹고 여러 번을 되돌려 보시면서 꼭 몸에 익혀서 자신의 생활 모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좋은 교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모습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직인들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그림이 버러지의 대명사라고 오늘 제가 선택을 한 아프리카 흰 개미의 집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스토리인가 한번 같이 보시죠. 생존 경쟁이 조직과 사람의 기본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특성이라고 했는데, 생존 경쟁이란 생물이 먹이 섭취 또는 서식 장소 등에서 보다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해서 벌이는 다툼이라고 사전적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존 경쟁이 생물의 세계에서는 약육강식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약육강식이란 약한 것에 고기가, 강한 것에 먹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본 뜻을 알고 이 단어로 쓰시면 좀 더 확실한 의미가 전달이 될 것입니다. 생물의 세계 약육강식. 그러나 인간 세계에서는 약육강식 대신에 약생강생, 약한 것도 살고 강한 것도 사는 세계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이라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금방 여러분 상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조직의 세계는 극도의 약육강식 세계입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정도가 생물의 세계보다도 더 치열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람과 조직의 작동 원리가 비슷해서 사람을 법으로 인정해서 조직을 법인이라고 한다라고 한 말 기억하시죠? 그러나 사람과 조직은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 사람은 죽을 때도 서서히 일반적으로 죽음을 맞게 되고 위급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나 조직은 사망 신고를 함과 동시에 바로 죽어버려요. 사망 신고 하기도 전에 징후가 있으면 바로 조직은 문을 닫게 되고, 우리 조직이 망한다 그러면 옆에 조직이 절대 도와주려고 하지를 않아. 그래서 조직의 세계에서는 살아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됩니다. 이게 조직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생존 경쟁의 의미가 이처럼 생물, 인간, 조직 세계에서 각각 다른 강도를 가지고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지성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성인의 대학을 지성의 전당이고 공부를 해서 지성인이 되라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단어를 쓰고 듣고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질문을 던집니다.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 지구상에 어디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인가?
선망의 대상인 직장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선망의 대상인 직장은 어디입니까? 가장 좋은 학교, 초, 중, 고, 대학 다 좋습니다. 가장 좋은 학교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훌륭한 가문은 또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훌륭한 배우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며 여러분 스스로가 지성인이라고 자부를 하시는지요? 끝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버러지보다는 나은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화내실 거야. 어떤 분은 어이없어 하시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버러지보다 나은 존재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 3초, 이미 시간이 지났겠습니다만은 3초 내에 툭툭 답이 나와야 돼. 생각하면 할수록 정답은 아니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답을 하는 근거가 뭐냐? 여러분의 외모는 거울을 보고 자기가 판단하시기에 여기가 좀 잘못 꾸며졌구나. 화장이 잘못됐구나. 머리를 다듬어야지 라고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근거로 답해야 되는가? 외모를 거울에 비춰보듯이 이런 질문에 해당되는 여러분의 자신을 비춰볼 거울과 같은 대상물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없다고 하면서 제가 자신을 하고 그 비춰보는 거울이 인성이다라고 인성 TV를 계속 진행해 오면서 끝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인성이라는 여러분 자신만의 거울에 비춰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셨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진도 계속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 흰 개미의 생존법입니다. 맨 처음 보여드렸던 아프리카 흰 개미의 집. 유일하게 개미 종류 중에서 흰 개미만 저렇게 집을 땅 위에다 지어요. 그런데 짓는 법이 아주 독특해서 지어놓고 시간이 좀 지나면 저 흙으로 쌓아놓은 그 집이 돌보다도 더 단단하다고 합니다. 과연 그 속에 사는 아프리카 흰 개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조직을 유지하는가 보십시다. 이게 아프리카 흰 개미의 집이에요. 아프리카 흰 개미는요, 여왕 개미와 숫개미가 1대 200으로 교미를 해요. 교미를 한 뒤에 숫개미는 죽어버립니다. 완전히 죽어버려요, 숫개미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산에 가다가 개미의 시체들을 많이 보았다.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쟁이 나서 상대방에게 당한 개미, 아니면 여왕개미와 교미를 하고 스스로 죽어버린 개미의 무리들입니다. 그런 뒤에 여왕개미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가 들어온 구멍을 막아버리고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약 20년간 알만 낳는다 해요. 알을 낳으면서 자기가 들어와 있던 땅속 주변의 알을 먹다가 먹이가 다 떨어지면 자기 날개를 먹어버려요. 자기는 앞으로 날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날개를 먹어버리다가 또 먹이가 부족하면 자기가 낳은 알을 먹어요. 자기가 낳은 알을 먹고 또 알을 낳아요. 그러다가 알들이 부화돼서 새끼 일개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수개미가. 그러면 수개미들은 나오면 바로 먹이를 물어다가 여왕개미를 봉양을 하면서 동시에 아직 부화되지 않은 자기의 동생 알들을 죽여버려요. 그러고 난 뒤에 여왕개미가 일개미의 봉양을 받았으니 건강이 좋아져서 튼튼한 알을 낳잖아요. 그 알들을 계속 낳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알들이 부화하죠. 부화한 알들이 부화되어서 10일 정도만 지나면 영양이 좋기 때문에 자기네 형,
형들보다 체력이 더 강해져서 하는 첫 번째 행위가 형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보다 늦게 낳은 알, 아직 깨어나지 않은 자기 동생 알들을 또 죽여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여왕 개미한테, 아닙니다, 그 수개미들, 일개미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농담 삼아 하는 얘기예요. 저랑 개미랑 어떻게 말이 통하냐고요? 개미들은 꼬리에서 서로 신경 전달 물질 페로몬이라 그래요. 페로몬을 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개미와 비슷하게 신경 전달 물질을 발산을 해서 남들과 소통을 한다 그래요. 어디에서 나오냐? 겨드랑이에서 나옵니다. 겨드랑이. 사람은 겨드랑이 냄새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그 냄새를 맡은 상대방이 호감을 갖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흰개미, 수개미의 꽁지대 대고 제 겨드랑이를 이렇게 가까이 대고, 너는 왜 네 동생을 죽였고 뒤에 깨어난 튼튼한 개미들, 너는 왜 네 형을 죽였냐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들의 대답이, 우리 조직은 조직원들이 강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형을 죽인 이유는 엄마가 먹을 게 없어서 비실비실한 상태에서 낳은 알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빈약하다 이거예요. 나중에 태어난 새끼가 형을 죽인 이유도 똑같아요. 형들도 빈약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부화가 됐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약하다. 조직의 튼튼함을 위해서는 그들은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논리로 형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프리카 흰개미의 생존 방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조직의 강건함을 위한 조치라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해서 종족을 유지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그 진행 과정에 출처는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베르나르라는 작가가 쓴 책에서 제가 코트를 해온 겁니다. 흰 개미들이 조직의 강건함을 위해서 처절하게 조직을 유지해 왔는데,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뭡니까? 흰 개미조차 병약한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조직의 강건함 유지하려 하고 있는데, 앞에 7가지 질문을 받은 지석인 여러분의 대답은 어떠하였습니까?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 때 아무런 의심도 없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회사가 지금 내가 속한 회사라고 답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겠어요? 좋은 배우자, 좋은 가문, 좋은 학교가 내가 나온 학교다라고 답한 분이 몇 분 계시겠냐 말입니다. 자신이 속한 가정, 학교, 사회, 국가를 최고라고 생각하고 답하셨는지요? 아니면 혹시 상대평가로 이 사회가 가지는, 사회가 평가한 잣대를 가지고 무슨 대학이 S의 무슨 대학이 최고로 좋고 나는 지방대학이다, 저 집이 재벌이니 저 집이 훌륭하다,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벌어오는 옆집 남편이 좋다, 옆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라는 생각으로 자기 가정, 학교, 사회, 국가를 자조적으로 끌어내려서 비웃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의 답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사점은 그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버러지보다 나은 존재였는가? 보십시오. 흰개미와 조직원이 있어요. 여러분입니다. 흰개미는 허약한 형제들을 제거하면서까지 조직의 강건함을 유지했어요. 근데 조직원의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인을 상대로 우리나라에 놀러 오셔. 우리나라로 이민 오세요. 우리 제품을 사주세요. 우리말을 공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그들에게 알리기 위한 국정 홍보 비용이 1년에 수조 원이 나가요. 근데 그 조직원한테 살기 좋은 나라 물어봤더니 다른 나라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학, 가문, 자식, 배우자, 같은 논리. 상대 비교로 자신이 속한 가정, 학교, 사회, 국가를 비하하면서 나는 흙수저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것이 없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다. 헬 조선이니 망할 민국이니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니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과연 흰 개미보다 나았냐 말이에요. 흰 개미가 더 나았잖아요. 조직의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처절한 사고체계가. 그러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얘기들이 뭐예요? 해외 유학 갔다 와야 된다. 영어 해야 출세한다. 우리말과 문화는 저 낮은 걸로 보고 저쪽 거 받아들여서 그거 잘 아는 것처럼 해야 된다. TV에 나와서 시국을 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수많은 부분을 보십시오. 어줍지 않은 영어 써가면서 과연 그 말을 우리나라 시청자들의 몇 프로가 제대로 이해하고 저 사람의 말이 옳다 틀리다 동조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과연 버러지보다 나은 조직과 함께 버러지보다 나은 존재들과 함께 지금 사회생활, 회사생활, 그리고 학교생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고 계신가요? 한번 돌이켜 보시자고요. 과연 버러지보다 나은 존재로서 우리 사회의 지성인으로서의 자기의 존재의 값을 하고 계신지. 지성인이 무슨 뜻입니까? 이 TV를 통해서 끝도 없이 강조해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지성, 성이 되어가는 꼴이에요. 꼴. 꼴값 한다.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끝없이 들으셨죠? 되어가는 꼴과 내가 나이에 맞춰서 갖춰야 될 정신과 행동 세계가 되어가는 꼴인데 그 꼴의 모양과 형태를 안다. 그래서 알지를 써서 지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연 지성인의 자격을 갖추고 계시면서 지성, 반지성, 대학을 지성의 전당이다. 집단지성이다. 이런 단어를 옳게 사용하고 계신 것인지 한번 되짚어 보시자고요. 조직원의 기본 정신 자세입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지성인으로서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버러지보다는 나은 조직원, 가정의 구성원, 학교의 학생,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정신 자세를 갖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갖추고 생각,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 박완선 인성TV가 추구하는 바와 함께 가시는 겁니다. 조직원의 기본 정신 자세 첫 번째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란 보세요. 이게 추장추자예요. 추장추. 나를 추장처럼 손으로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법도 촌인데 이걸 받들 촌이라 그래요. 나를 추장처럼 받든다. 이게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배경이고 가운데 존자가 높일 존이에요. 나를 스스로 높이는 마음을 자존심이라 그래. 나를 스스로 높이는 마음.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 평가 없이 내가 우리 학교, 사회, 국가, 가정의 주인이다 라고 나를 스스로 높여야 레몬이라고 하면 침 나오듯이 내 몸에서 주인의 향기와 주인의 사고 체계와 주인의 정신 상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나오게 하는 뿌리가 자존심이에요. 조직원의
기본 정신 자세예요. 두 번째, 자긍심이에요. 자긍심은 여기에 앞에 있는 자자의 앞부분이 창 모자예요. 창으로 지금의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긍심이라고 하고, 스스로 자자에 자랑스러울 긍, 지금의 나를 창으로 지키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현재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이게 자긍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긍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지금 있는 나의 위치를 내가 스스로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자긍심이에요. 조직인의 기본 정신 자세 세 번째입니다. 자부심입니다. 요거는 사람 인자가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요거를 보따리를 쥐고 간다 할 때 물건을 이렇게 등에다 쥐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아요? 사람 인자가 변해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 해요. 사람 인자가 변형된 것이고, 밑에는 조개 폐, 조개가 재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합쳐지면 자부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짐질 부자예요. 가운데 있는 부자가 스스로 짐질 부 마음심. 요거의 뜻은 부담을 안고, 저 사람은 월급이 100이야. 저 회사는, 내 회사는 월급이 97원이야. 3이라는 만큼 내 회사가 월급이 작지만 버러지보다 나은 사람으로서, 버러지보다 나은 조직원으로서 3이라는 부담을 내가 안고 가면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는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다. 제일 살기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내가 나온 학교가 제일 좋다. 우리 부모가, 우리 식구가, 우리 가정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부담을 안고 가면서도 내가 속한 현재 조직이 최고라고 인정하는 마음을 자부심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프라이드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함부로 쓰는 단어 아닙니다. 프라이드. 이러한 배경을 아시고 조직원이 갖춰야 될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이 내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떠한 질문에 답을 할 때 레몬에 침 나오듯이 이 단어가 먼저 떠올라야 여기서 나오는 향기가 뿌리가 되어서 올바른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존, 자긍, 자부심. 조직원의 기본 정신 자세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몸에 체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제가 아주 강력하게 100% 확신하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조직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신 거야. 다시, 조직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신 거야. 집안에서는 식구, 학교에서는 학생, 사회에서, 회사에서는 회사원, 국가에서는 국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여러분의 행위가 그동안 되어 왔어요. 오늘 이후로 아니옵니다. 제가 조직의 사람의 특성, 두 번째 특성, 생존 경쟁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사고 체계가 국민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갖추지지 않으면 집단 지성은 없는 거예요. 반지성이란 단어도 형성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지성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반지성이 생깁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지성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본 정신 자세를 몸에 익혔다 생각을 하시고, 아까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 전에 조직원의 최고 권리, 많은 분들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최고 권리가 뭐냐고 그러면 다 이거를 답하신다. 자기 개발을 하는 거다. 부의 축적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닌다.
자아 실현을 한다. 그리고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회사를 다닌다. 그리고 조직에 몸담았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었다. 그리고 리더가 되었다. 정치인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박완순 인성TV 시청자 여러분, 답이 이것이 아니옵니다. 조직원의 최고 권리는 결코 이것들을 갖추기 위한 밑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리는 조직원들은 하나라도 사표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실 때, 대학에 들어가실 때, 그리고 어떤 정당에,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무슨 큰 보직을 맡았다 할 때, 거기에 들어갈 때 첫 번째 하는 행위가 거기에 조직에 룰과 규정을 준수하고 누구누구의 권익을 위해서 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뭘 합니까? 사인을 해요. 사인. 다 사인을 하고 그 보직을 맡고 그 보직에 맞는 자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조직이, 이 역할이 내가 바라던 바가 아니야. 그러면 나는 하시라도 사인을 다시 할 수 있어요. 그게 리사인입니다. 리사인. 사표예요. 하시라도 사표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조직인이 가지는 최고의 권리예요. 이 권리를 행사하시기 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속한 조직이 최고라는 정신과 행동 자세를 지켜야 하는 것이 조직인의 기본 임무이고 조직인의 가장 멋진 최고 목표를 지향하는 자세이고 외부에서 바라보기에 가장 훌륭한 조직원의 품격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의 사람들을 우리가 흔하게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조차 기억 속에서 아스라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닙니다. 조직인의 최고 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사하시기 전까지는 자기의 소신과 철학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일을 묵묵히 하다. 그게 아니다 싶으면 사표를 내는 것이 조직인의 최고 권리이며 그것을 행사하시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가 먹던 우물에 침 뱉고 조직을 배반하고 조직의 서류 빼서 돈 몇 푼에 다른 회사로 적을 옮기고 다른 나라에 그 비밀 서류를 팔아먹는 그런 파렴치한 일, 벌어지만도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깨닫는 것이 오늘 이 과정의 전달 메시지입니다. 가정, 학교, 사회, 국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사고체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국가는 내가 사표를 낼 수 있어. 이민 가시면 돼. 회사 사표 내고 다른 데 가면 돼요. 학적 나 그거 안 쓸래. 거기 기록이 있더라도 내가 그거 안 쓰고 다른 학교 가면 돼요. 바꾸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게요? 내 가족이고 나의 혈연이야. 이거는 바꾸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혈연이 그렇게 중요하고 어느 집에 어떠한 부모 밑에서 어떠한 가풍을 가지고 자라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평가할 때 그 집의 가문을 보고 집안의 가르침을 보고 그 젊은이를 평가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혈연은 사표를 제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혈연의 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온 사회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가정교육이 뭔지, 가정교육에서 뭘 해야 하는지,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밥상머리 교육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위치입니다. 여러분 함께 깨우치셔야 돼. 밥상머리 교육, 가정교육, 집에
집에서 하는 어른한테 배우는 인성교육, 그것의 틀을 제대로 전하고자 박완순 인성TV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직인의 세 가지 기본 사고 체계를 아까 말씀 들으셨고, 조직인의 최고 권리를 또 금방 배우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맨 처음에 여러분을 지성인으로 간주해서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 어땠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딜까요? 여러분이 국적을 바꾸시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이라고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온 국민이 빨간 내복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하나가 돼서 응원을 했어요. 온 세계가 놀랐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 수십 년 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가 돼서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나라 정말 무서운 나라다 라고 그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월드컵이 끝난 그 해 9월인가 10월인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민 갈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박람회를 열었어요. 이민 박람회를 열었더니 그 나라에 이민 가겠다고 그 박람회장을 찾은 대한민국 국민이 박람회장을 줄을 섰는데 줄이 회장을 뺑뺑 돌았어요. 다 이민 가겠대. 그러면 6월 달에 했던 월드컵에서 외친 대한민국은 뭐냐 말이에요. 불과 몇 개월 뒤에 온 국민이 이민 가겠다고 그 박람회장에 줄을 뺑뺑 돌아서면서 순번을 기다렸다는 게 우리한테 뭐가 없는 거예요. 조직인이 갖춰야 될 기본 정신 세계가 누구로부터 체계적으로 전달된 바도 없고 몸에 익힌 바도 없고 생활 속에 드러나는 바도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닙니다.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 국적을 바꾸기 전까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한민국이라고 여러분은 순식간에 얘기하고 그 기운이 몸 밖으로 뿜어져 나오셔야 돼. 선망의 대상인 직장, 내가 다니는 구멍가게 같은 직장이라도 그게 최고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남편이 다니는 직장이 선망의 대상이에요. 제가 대한민국의 초인류 기업에 하는 데 가서 인성과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20년, 25년 근무하신 분들한테 이 질문을 드렸어. 답이 어떻게 나왔게요? 대답 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의 조직인의 기본 교육, 기본 사고체계, 기본 정신세계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 그때 느꼈던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 좌절감. 여러분, 이거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리더분들이, 이 조직의 어른들이, 사회의 지도층들이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선망의 대상인 직장, 가장 좋은 학교 어디입니까? 어떻게 온 국민이 무슨 카이 이러고 다니냐 말이에요. 지방대학 가서 강의를 해보면 교수분들조차도 자기 학생들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좀 질이 좀 낮으니 좀 질에 맞게 강의해 주십시오. 강의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저한테 주문을 해요. 독도에 대학이 있다고 칩시다. 독도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독도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그 인류대학의 학생들보다 더 잘할까 모를까요?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생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독도에 있는 대학생들이 독도를 아는 것만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독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아는 것만큼 알아야 된다고 상대평가를 해가면서 스스로를 비하시키냐 말이에요. 교수들 총장조차도, 그리고
그리고 자기 대학이 세계의 최고 인류 대학이 되겠다라고 현수막은 대문짝만하게 써놔요. 이게 피를 토할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 독도에 있는 대학생들보다 독도를 잘 아는 전 세계에 어느 대학생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부심,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 자존, 자긍, 자부심을 가지도록 훈련 받아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훈련받은 결과가 몸에서 뿜어 나오셔야 돼. 이게 그 사회의 리더, 장, 어른들의 책임이자 의무예요. 한 번도 체계적으로 전한 바가 없고 전달받은 바가 없잖아요. 가장 훌륭한 가문은 어디입니까? 우리 가문이에요, 우리 가문. 우리 집이 가장 훌륭한 가문이야. 누구랑 비교해서? 어저께 우리 집하고 비교해서 오늘이 조금 더 나아졌어. 그럼 우리 가문이 최고의 훌륭한 가문인 거예요. 왜 저 집하고 가문을 비교해서 우리 집은 옛날에 어땠다? 부모님들 그리고 이 사회에 어른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훌륭한 가문은 여러분이 속한 그 가문이에요. 무엇에 비유해서? 어저께 우리 가문에 비유해서, 한 달 전, 1년 전 가문에 비해서 우리 가문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가문이다. 그러려면 점점 좋아지려는 노력에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바탕을 공부해서 체화시켜서 분위기를 뿜어내주는 것이 그 집안의 장의 임무인 것이에요. 가장 훌륭한 배우자? 대답 안 하겠습니다. 내 부인, 내 남편이. 뭐에 비해서? 어저께에 비해서, 그저께에 비해서. 옆집 남편, 옆집 아내보다 뭐가 떨어져? 상대평가를 하니까. 그러나 그 떨어지는 것만큼은 내가 안고 가야 돼. 그게 자부심이라 그랬죠. 자부심을 가지고 어제 내 부인이 이랬는데 어떻게 서로 얘기가 되고 생활하더니 어제보다는 오늘 나아졌다. 오늘보다는 내일 나아질 것이다. 가장 훌륭한 배우자는 내 부인, 내 남편이다. 여러분은 지성인입니까? 되어가는 꼴을 아는 분이십니까? 답은 여러분이 구하십시오. 지성인이란 말 대단히 무서운 단어예요. 대단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지성인 되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어쩌다 어른이란 말이 나와요? 어쩌다 어른. 어쩌다 되는 어른은 없어요. 어쩌다 되는 애 늙은이만 있을 뿐이에요. 어른이 제대로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되어가는 꼴을 아는 지성인이라 그래요. 그리 함께 가고자 박완순 인성TV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차곡차곡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버러지보다 나은 존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이 답을 오늘 이 시간에 구하시면 그거보다 더 큰 보람이 없겠습니다. 주변의 분들과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생존 경쟁의 장을 여러분 거로 하셔서 화제의 거리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제37편의 결론입니다. 사람과 조직의 공통 특성은 생존 경쟁입니다. 동식물은 약육강식에 사람은 약생강생. 그런데 조직은 극심한 약육강식의 세계이며 조직원의 필수 정신세계가 반드시 자성 예언을 통해서 레몬에 침 나오듯이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을 구축해야 그 조직원의 정신 자세가, 행동 태도가 제대로 되었다라고 자기 존재의 값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나이값이라 그래요. 나이값. 약 먹으려면 약값 하셔야죠. 밥 먹으려면 밥값 하셔야 돼. 나이값 하려면, 나이 먹으려면 나이 값을 하셔야 돼요.
더 값을 하게 만드는 기본 과정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보고 계시는 박완순 인성TV입니다. 조직인의 최대 권리인 사표를 행사하시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속한 가정학교 조직, 국가가 최고다라는 마음을 견지를 하셔야 돼.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돼. 그것이 조직의 특성 두 번째인 생존 경쟁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박완순 인성TV로 공부하시는 사람, 박인공사 여러분, 쥐, 고양이, 강아지, 개죠, 호랑이, 코끼리, 요 5 동물이 한 곳에 모이면 쥐가 무서워하는 게 고양이에요. 고양이는 개를, 개는 호랑이를, 호랑이는 코끼리를 무서워하고 코끼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쥐예요. 그래서 이 5가지 동물이 한 곳에 모이면 서로 두려워하고 꺼려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사회 조직도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생존 경쟁의 의미입니다.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오수부동이라고 합니다. 오수부동. 5가지 짐승이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쥐와 코끼리가 서로의 무게와 장단점을 비교하지 않듯이 코끼리와 쥐는 절대로 상대방하고 무게를 비교하지 않아요. 빠르다 느리다를 비교하지 않아요. 다 절대평가로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박인공사 여러분이 독립된 존재로 자존, 자긍, 자부심을 구축토록 안내하는 것이 박완순 인성TV의 목표입니다. 오늘 사람과 조직의 특성, 생존 경쟁 편에서는 제가 특히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께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깨우치시고 행동하셔야 사람다운 모습의 향기가 여러분들로부터 나오고 함께 존재하는 저도 같이 올라갑니다. 다음 특성에서 이것이 다시 강조되어 여러분께 설명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